예. 이혼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전 남편과 아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2007년도에 그 어떤 아내하고 이혼을 이제 재산을 가르면서 협의 이혼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이제 그 뭐 협의 이혼했으니까 이제 그 저 이혼한 그 부인도 이제 그 나갔겠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이 그 부인이 보이니까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한 70억 이혼한 다음에? 예. 어. 예. 합의하고 이제 이혼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숨겨둔 재산이 한 70억 발견이 돈이 된 거예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또 나누자는 거죠. 부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뭐 합의된 것처럼 그 합의서를 위조해가지고 재판장에 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제 그걸 안 들어줬죠. 15억을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15억을 이제 주기가 싫으니까 아들하고 공모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정신질환자 취급해서 강제로 이 정신병원에 약 2회에 걸쳐서 13일 정도 강제 입원을 시킨 사례입니다.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신병원들 병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 동의 없이 그렇게 뭐 막 그냥 입원 원합니다. 그럼 막 시켜줍니까? 정신병원에서 본인 동의는 좀 무의미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 뭐냐면 동의라기보다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근데- 진짜 정신적으로 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이 정신병 테스트라는 게 상당히 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금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의사로서는 정신병적 판단을 내린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경우에 의사들이 보호자 1명의 동의만 의해서 예. 이렇게 자기 그걸 진료해 보니까 좀 과장적인 면이 있다. 예. 그래서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의사들이 그 정신보건법이죠, 아마? 정신보건법. 예, 거기에서 그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서 처벌을 받은 거죠. 제가 오기 전에 이거 뭡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5월달에 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네. 정신보건법에 대한 그 개정안을 네. 지금 발의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네. 24.1%.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나 또 하나는 그 지자체에서 또 강제로 하는 경우, 그리고 응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제 입원이죠. 강제 입원이 75.9%에 달하고요. 그리고 입원 기간이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8일, 그리고 독일은 24일, 영국은 50일인데 우리나라는 247일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지금 이명수 의원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 내용의 중요한 내용 중에 아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과연 그러면 이 지금 입원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사후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중요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응급이송 관계자 얘기, 강제 입원 거부하는 병원도 없고 우리는 멀쩡하든 병이 있든 사실 상관없다. 뭐 환자 한 명당 250만 원다고 250만 원씩 받는다고 했을 땐 100명이면 2억 5천이다. 이제 요거는 네. 그 사설 이송공단 사람들의 어떤 그 문제점을 파악했던 그 프로인데요. 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특성이 좀 있기는 해요.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입원을 시키거나 이런 그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가족 중에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추기 급급하는 그런 정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제적으로 이송시키고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사례는 외국보다는 원초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가족이 이번 경우처럼 가족이 짜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짜면 2인 이상만 그 동의하면 강제로 그냥 불러가지고 이송단 불러서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데도 있고요. 의사 2명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의사 전달이 없는 의사. 예. 근데요, 김 박사님, 예. 지금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이분이 그 전체 A씨라는 분이 병원에 이송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보면은 응급 이송 차량 관계자가 이상한 말을 했다. 더러운 돈 필요 없으면 아들 통해서 전 남편에게 포기각 써주고 편하게 살라고 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이송하는 응급 이송하는 사람도 내용 다 알고 있다는 알고 얘기 있다는 아니에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고 싶으니까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으로 본다면 예, 그렇죠. 이게 만일 저 말이 사실이라면은 일단 사실 여부부터 수사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의사, 예. 자동차 예. 회사라든가 그다음 의사도 거의 가담했다면 예. 저 말은 결국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의사가 이상하다고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입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그 동의한 보호자 이 사람들 전부 다 강금죄에 해당하는 거죠. 강금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금죄는 사실 형이 아주 높거든요. 예. 이 때문에 만일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 A 씨를 그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킨 그 관여자 모두 감금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일단은 제대로 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송단이 남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고 공모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공범으로서 감금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쨌든 의사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은요, 입원시킨 거 그 자체를, 입원을 시킨 거는 의사의 어떤 진료 행위로 봤어요. 왜? 진짜 실제로 정신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입원 조치를 시켰다. 예. 그 이후에, 그리고 한 의사분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계속 주장했어요. 내 재산 때문에 나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얘기하니까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쪽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예. 아, 분쟁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감금죄를 처벌을 안 하고 다만 이제 벌금만.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예. 우리도 나이 들면. 근데요. 진짜 이거는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좀, 위원회 같은 거, 커미티를 구성을 해가지고 집단 이성을 믿어야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판단, 이것에 의해서 하면은 좀 더 지금과 같은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